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몇 퍼센트를 진짜 나로 살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90% 이상은 타인이 설계한 궤도 위를 무의미하게 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지루한 쳇바퀴를 단칼에 부수고 나갈 한 남자의 미친 계획을 소개해 드린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남이 짜놓은 판 위에서 조연으로 살다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500년 전 스페인의 한 시골 마을에 살던 마른 체구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알론소 키하노입니다. 그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은퇴한 하급 귀족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과 텅 빈 지갑 그리고 나이 50이라는 숫자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매일 밤 낡은 촛불 아래에서 금지된 마약보다 더 지독한 것에 탐닉합니다. 바로 기사도 소설입니다. 종이 위에 새겨진 활자들은 그를 현실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는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잠을 자는 시간마저 반납한 채 소설 속 세상에 자신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의 방 안은 점차 기괴한 풍경으로 변해갑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서재는 이제 더 이상 책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드래곤이 불을 내뿜고 가련한 공주들이 구원을 기다리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알론소는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푹 꺼진 볼과 구분 등 그리고 힘없는 눈동자 대신 그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영웅을 투영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자아의 완전한 세탁입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녹슨 투구를 꺼내 닦기 시작합니다. 구멍이 뚫리고 끈이 떨어진 그 고철 덩어리를 보며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투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장에나 어울릴 고물이었지만 그에게는 정의를 수행하기 위한 성스러운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는 지금 객관적인 현실 감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가 느낀 해방감은 그 무엇보다 선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론소라는 이름의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스스로를 돈키호테라 부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한 노인의 망상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광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이 미친 노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골 농부의 마음을 어떤 말로 훔쳤을까요? 그가 스스로를 돈키호테라 선포하며 낡은 성문을 나선 순간 세상은 그를 비웃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슴속에 품은 원대한 꿈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그 조롱의 끝판왕을 몸소 겪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남자가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이제 자신의 영웅 서사를 완성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 나섭니다. 기사에게는 반드시 곁을 지킬 충직한 종자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고귀한 여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을의 평범한 농부 산초 판사를 찾아갑니다. 산초는 글자 한자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고 그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 바쁜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산초에게 돈키호테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바로 나중에 정복할 섬의 총독 자리를 약속한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실현 가능성 0%의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의 눈빛에는 그 어떤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가상현실 속으로 산초를 기꺼이 초대했고 산초는 그 황당한 비전에 매료되어 가족을 뒤로 한 채 길을 떠납니다. 두 사람의 여정은 시작부터 삐걱거립니다. 돈키호테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소설 속 한 장면으로 치환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양떼는 사악한 마법사의 군대로 변하고 초라한 주막은 웅장한 성체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착각의 상징인 풍차가 나타납니다. 지평선 너머로 30 혹은 40개의 거대한 풍차가 날개를 돌리고 있는 광경을 보며 돈키호테는 소리칩니다. 저기 사악한 거인들이 팔을 휘두르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산초가 그것은 그저 바람에 돌아가는 풍차일 뿐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만 돈키호테에게 들리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비겁한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는 로신한테의 옆구리를 박차며 거인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거대한 나무 날개에 부딪힌 기사와 마른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칩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법사가 거인을 풍차로 둔갑시켜 자신의 공적을 가로채려 했다며 정신승리를 거둡니다. 비웃음과 조롱의 세례를 받으며 길을 나선 돈키호테의 여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비정상이라 손가락질할 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관철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대다수의 현대인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색깔을 지워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다릅니다.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기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성스러운 훈장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고귀한 레이디 둘시네아를 향한 숭고한 사랑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잔인한 현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찬양했던 둘시네아의 실체는 사실 이웃마을의 평범하고 억척스러운 농갓집 딸 알돈자 로렌소였습니다. 산초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주인의 광기 어린 열정에 차마 찬물을 끼얹지 못합니다. 돈키호테는 지금 실존하지 않는 허상을 향해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쫓는 돈명의 성공이라는 가치들은 혹시 돈키호테의 둘시네아처럼 실체가 없는 환상은 아닐까요? 돈키호테는 길에서 만난 죄수들을 해방해주고 사자와 결투를 벌이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는 명백한 범죄자이자 통제불능의 정신질환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는 강한 자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약한 자를 위해 검을 뽑았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매맞고 이빨이 빠지는 굴욕일지라도 그는 단 한순간도 기사로서의 품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일갈하는 듯합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제정신인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집이 아니라 썩어버린 시대의 가치관에 던지는 묵직한 돌직구였습니다. 패배의 쓴잔을 마신 돈키호테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광인이 드디어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니 이제야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꿈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남은 삶이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긴 행렬에 불과합니다. 돈키호테는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를 지탱하던 것은 낡은 갑옷이나 녹슨 창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다는 뜨거운 망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망상이 거울의 기사에 의해 산산조각 난 순간 그의 생명력도 함께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는 현실이라는 차가운 메스에 의해 영혼이 해부당한 셈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돈키호테가 아닌 평범한 노인 알론소 키아노라고 부르며 유언을 남깁니다. 기사도 소설을 멀리하고 조용히 눈을 감겠다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인의 광기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비웃었던 현실주의자 산초 판사가 침대 곁에서 오열하며 외칩니다. 주인님, 제발 일어나세요. 다시 기사가 되어 모험을 떠나야죠. 이번엔 제가 섬의 총독이 아니라 진짜 기사가 되어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돈키호테의 불꽃이 이제 산초라는 가장 투박한 영혼에 옮겨붙은 것입니다. 돈키호테는 죽어가면서 비로소 승리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꿈이 없는 삶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미쳐서 살다가 정신 들어 죽다. 이 짧은 문장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던집니다.
돈키호테의 육신은 차가운 흙 아래로 돌아갔지만 여러분은 정말 이 이야기가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돈키호테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황금이나 영토가 아니라 바로 현실주의자 산초 판사의 눈에 맺힌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산초는 처음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섬의 총독이 되기 위해 주인을 따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계산적이었고 세상의 이치에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매를 맞으며 보낸 시간 속에서 산초의 영혼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한 꿈을 꾸는 법이었습니다. 산초는 이제 예전의 무지한 농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거인을 보았고 정의를 보았으며 죽음보다 고귀한 명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미친 신념이 세상을 전염시키는 무서운 방식입니다. 이제 화살을 여러분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산초처럼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꿈이야 남들 사는 대로 살아야지라며 스스로를 현실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가둡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돈키호테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조리를 목격했을 때 혹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게 정말 내 삶인가라는 의문이 터져나올 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돈키호테처럼 미친 척하고 창을 들 것인가요? 아니면 침묵하며 고개를 숙일 것인가요? 세상은 전자를 광인이라 부르고 후자를 정상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그 광인들에 의해 한 발자국씩 전진해 왔습니다. 그들이 풍차를 향해 돌진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여전히 거인의 공포 아래에서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돈키호테가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 그의 패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패배는 싸우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싸울 의지조차 잃어버린 채 무미건조한 숨만 몰아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돈키호테의 죽음은 한 노인의 종말이 아니라 가짜 현실에 던진 가장 거대한 폭탄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기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비웃던 이웃들, 그를 미쳤다고 조롱하던 공작과 공작 부인, 그리고 그를 가두려 했던 학자들까지도 묘한 공허함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왜 슬퍼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순수한 열정의 불꽃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꺼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비웃으면서도 사실은 그의 자유로움을 질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키호테가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속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만의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돈키호테는 거울의 기사에게 패배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거울을 깨부수고 영원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거울에 둘러싸여 삽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좋아요 숫자, 통장 잔고의 자릿수, 아파트의 평수라는 거울들이 매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라면 그 거울들을 향해 창을 겨누었을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가치를 믿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먼지를 뒤집어 쓴 노인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은 금빛 찬란한 기사도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돈키호테가 고향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치유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거대한 영혼의 침몰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상이란 때로 꿈을 포기한 상태와 동의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인을 보지 않습니다. 풍차는 그저 무심한 기계일 뿐이고 들판의 양떼는 그저 고기일 뿐입니다. 신비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는 알론소 키아노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었습니다. 꿈꾸기를 멈춘 노인에게 남은 것은 육신의 고통과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하며 기사도 소설의 허구성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그를 지켜보던 산초 판사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산초는 이제 예전의 그 욕심 많은 농부가 아닙니다.
그는 주인의 곁에서 수많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매를 맞으며 현실의 빵보다 더 달콤한 가치를 보았습니다. 주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삶을 포기하려 할 때 산초는 오히려 주인의 광기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그는 주인에게 다시 모험을 떠나자고 이번엔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염입니다. 한 사람의 미친 생각이 가장 견고한 현실주의자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죽음의 문턱에서 이성을 찾았을 때 산초는 비로소 꿈이라는 신대륙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명의 광인이 죽으면서 또 다른 한 명의 꿈꾸는 자를 탄생시킨 셈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전장으로 나갈 차례입니다. 알론소 키아노라는 이름의 노인은 숨을 거두었지만 돈키호테라는 이름의 불멸자는 그 순간 비로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저 생물학적인 수명을 다해 사라지고 어떤 이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남기고 떠납니다. 돈키호테의 묘비명에 적힌 미쳐서 살다가 정신 들어 죽다라는 문구는 단순한 풍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한 사내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현실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끝내 자아를 지켜낸 승리자의 훈장입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모험을 박제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읽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장 속으로 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장엄한 서사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풍차를 거인이라 믿었던 그의 눈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들이 무미건조한 기계의 회전을 볼 때 그는 악에 맞서 싸워야 할 명분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초라한 주막을 볼 때 그는 지친 영혼이 쉬어갈 성체를 보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현실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차가운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 가슴이 명령하는 뜨거운 가치입니까? 돈키호테는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진정으로 미친 짓은 꿈을 포기한 채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이성은 불가능한 꿈을 향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돈키호테가 외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견디고 너무나 멀리 있는 저 별을 향해 나아가라.